아기를 안고 있을 때 아이를 내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운전 중에 핸들을 확 내가 돌려버리면? 이런 생각들.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무섭다. 특히 해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해치는 상상을 한다든가 갑자기 위험한 행동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의사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침투 사고, 원하지 않는데 자꾸 머릿속에 끼어드는 그런 생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칼을 들었는데 문득 이걸로 내가 누굴 해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거나, 다리를 그냥 멀쩡하게 건너갔다가 지금 뛰어내리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엉뚱한 상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데,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아이를 내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운전 중에 핸들을 확 내가 돌려버리면? 이런 생각들.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박증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뇌는 원래 수많은 상황이나 자극들을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고 말지만, 강박이 있는 경우엔 그 생각이 떠오른 그 사실, 떠올랐던 그 사실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든 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이 더 커지고 생각을 자꾸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애를 쓰면은 그 생각이 더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정상인과 강박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차이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반응이에요. 맞아요. 그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죠. 그럼 이런 침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꼭 치료는 해야 되는 걸까요? 단순히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상상은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이상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자꾸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게 반복적인 행동에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건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생각이 떠오르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식의 죄책감이나 불안을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일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지만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요,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내가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죠. 그래서 치료에서도 마음챙김이나 메타인지 같은 개념이 많이 강조가 돼요.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힘, 그러니까 반응을 다르게 훈련하는 게 치료의 핵심인 거죠. 방금 이야기를 나눈 침투 사고나 반복되는 생각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제발 좀 그만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지우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애써도 계속 생각나고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느낌까지 들고요. 네, 그런 거죠. 사람 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말자 하고 다짐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배꼽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흰 곰을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떤가요? 머릿속에 하얀 곰이 그 즉시 확 떠오르잖아요. 강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을 멈춰야 해 라고 할수록 뇌는 그 생각을 더 주의 깊게 감시를 하게 되고 결국 더 자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생각해도 괜찮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두려워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치료에서는 생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걸 그냥 바라보듯이 생각도 흘러가게 그냥 두는 거죠. 이런 생각이 또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로 누군가를 해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면 뇌가 지금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구나.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이지 뇌가 하고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무서운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거 무서운 영화네 하고 그냥 다른 채널을 확 돌려버리는 것처럼요. 결국엔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는 것보다는 내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박은 생각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이 쌓이고 굳어지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뇌도 그 패턴에 익숙해져서 마치 자동재생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박을 멈추고 싶다면 생각을 없애려고 시도하시기보다는 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치료들을 함께 병행을 하시면요, 좀 더 빠르게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으실 수가 있어요. 강박 환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도 도저히 못 멈추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 문단속이나 손 씻기처럼 반복적인 행동들 말이에요. 본인도 이게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에서 계속 너 지금 문제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컴퓨터로 비유해보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서 멀쩡한 파일까지 위험해 라고 경고하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뇌는 계속 뭔가 불안하다고,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 불안과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강박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될수록 점점 더 자주 하게 되고요. 처음엔 한두 번이던 게 나중에 10번, 20번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뇌가 학습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불안이 좀 줄어든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뇌는 그거를 이거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둬요. 그러니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비슷한 불안이나 그런 불쾌한 느낌이 생기면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들면은 게임에서 어떤 특정 스킬을 쓰면은 몬스터가 쉽게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스킬만 계속 습관처럼 쓰게 되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은 행동의 횟수가 늘고 종류도 다양해지게 돼요. 처음에는 문단속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가스밸브, 전기 코드, 수도까지 막 온 집안을 다 확인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집 밖에 외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게 과하다는 거 알면서도 멈추고 싶어도 도저히 멈추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불안이랑 불쾌감이 너무 내가 감당 못할 만큼 막 너무 강하니까 결국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계속 울리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잖아요. 맞아요. 요새 별거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알림을 끄지 못하면서 이제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요. 강박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보내는 그런 알람이 너무 강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향은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뇌가 그런 경고 신호를 덜 보내게끔 바꿔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행동을 참으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고요.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의 강도를 낮추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과민해진 신경을 진정시키는 치료나 몸과 마음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들을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쌓이면 뇌도 점점 괜찮다라는 쪽으로 반응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반응이 반복이 되면 결국 뇌의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뇌가 보내는 불안 신호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상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